자, 이번 시간에는 그 행정법의 법원, 법자의 이제 근원원자죠. 자, 그래서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그 규제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우리가 선언적 인식 근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법원의 법법의 근원이다.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그 규제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 선언적 인식 근거를 우리가 법원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성문법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불문법 형식으로도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대륙법계에서는 주로 성문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 체계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성문법 체계를 주로 가지고 있고, 영미법은 커먼로우라고 해서 불문법, 판례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치행정에 있어서 기본 원칙, 표현, 이게 바로 행정법의 법원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성문법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자치법규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하관계에서 단계적인 통일적인 법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호간에는 상하 우열의 관계, 후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헌법은 뭐 조문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책으로 보면 제일 두껍죠. 헌법책이 이념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헌법은 국가의 통치적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조직과 작용 이런 걸 규율하는 기본법인과 다르게 행정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헌법은 기본 가치나 방침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행정은 법률이라는 통로를 통해 헌법과 교통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행 헌법제 하에서 성문의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제정 형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 입법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칙의 결과로 법률은 가장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국제법과 조약 이런 것들이 있죠. 국제조약과 국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있어요. 행정권이 법을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런 것도 있고, 그 성질에 따라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 대표적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경제명령으로 했었던 게 뭐가 있어요? 금융실명법. 이게 예전에는 그 YS 대통령 시절에 이게 생겼죠. 예전에 저희 은사님 생신 선물로 우리 제가 그 통장을 만들어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통장도 막 이제 만들어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 긴급 경제명령으로 그 금융실명법 심명제가 이제 실행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명령의 일종이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과 같은 거의 군사작전식으로 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하자금을 동결 하고 뭔가 이게 전체적으로 지하자금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융실명법을 만들었는데 먹튀어버리면은 그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작전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있죠.
지방자치제도는 그 기관이 법령의 범위 안에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자치화 많이 돼서 뭐 서울시에서 또 산하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 그 다음에 불문법에서 주로 이제 법 조문 형태로 있는 게 우리가 성문법이라면 그 법 조문 말고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중심적인 법원인데 성문법이 국민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공통의 그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어떤 관습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인 그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뭐 조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관습법이 뭐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른 것을 우리가 관습법이다. 이래 보고 있고요. 판례법, 우리가 영미법제에서는 커먼로라고 그랬죠. 판례로 형성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법이 있어요. 조리란 사회법의 정의감에 비춰 반드시 그래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서 대표적인 우리 그 조리법이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 비리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이 있죠. 과잉금지 원칙, 거부금지 원칙. 근데 여기에 행정기본법에 오면은 이러한 조리법들이 어떻게 돼요? 법령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보면 그쵸?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그죠? 비례 원칙, 성등의 원칙, 성실 의무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보 원칙 이런 것들이 전부 조리법이었는데 이게 지금 성문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상당히 그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조문 형태로 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한 상황이다. 그렇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조류에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이 조문 우리가 불문법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행정기본법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법에서 상하계가 있을 수 있죠. 상하계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순서로 보면은 헌법 1위, 그 다음에 법률 2위, 그 다음에 명령 3위, 자치법규 4위. 이 순으로다가 움직인다는 거, 그렇죠? 요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행정법 1번 원칙.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봤습니다. 평등의 원칙 있죠? 평등 원칙, 자유구조의 법리,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정에 있어서 특별한 편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종교,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을 질택하고 있다. 여기서 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법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조금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가 행정 조치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차별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두 경우 모두 두 경우로 나누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겠죠. 다만 헌법상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함으로써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화에서는 아니라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상대방의 사정이 다른 경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비례성을 결여한 과도한 차별 취급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재량권 통제 영역이라든가 재량 준칙의 영역 뭐 이런 것들 논의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기구속의 법리입니다. 자기구속의 법리란 원칙이란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이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자기구속의 원칙이다. 이게 이제 요건으로 보면 재선통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재량행위 영역이고 행정 선례가 존재하고 동종사안인 경우 재선동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요게 바로 자기 구속의 법리 요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구속의 법리. 우리가 이제 징계를 하는데 우리가 징계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행정선례가 존재하고 동종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처분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구속의 법리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판례들 한번 쭉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뭐 수험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기출문제인데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이란 행정 주체가 구체적 행정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광해 비례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 원칙, 이게 상당성의 원칙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판례 이거 보면요. 2016도 48416 번개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로서 이에 따라 토지 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 함은 물론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인가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상호간 물론 공익상호간 및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규량해야 하며 그 비교규량은 비례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비례원칙 세 가지. 적합성의 원칙. 자,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어떤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는요, 그 수단이 적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성의 원칙. 그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최소 침해 원칙을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당성의 원칙. 실현되는 공익과 실현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어떻게 돼요? 이거를 비교 교량해야 된다. 부동산 그 법제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이 비례 원칙이 아까 행정기본법에서도 등장을 아까 했어요. 그죠? 여기요. 행정장애는 다음과 같고 사후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된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데 그쳐야 된다. 행정작용을 위한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장애에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일이 계속 이게 떠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네요. 자, 비례 원칙 살펴봤고요. 판례도 이 비례 원칙 관련된 그 내용을 이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택지정지구 지정 취소 처분. 비례 원칙은 어디 적용되느냐? 공용 수용 관련된 거. 우리가 국민의 재산권 뺐는데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느 만큼의 국민의 재산권을 뺏어야 되느냐, 그렇죠?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만큼의 국민의 재산권을 뺏어야 되느냐, 비례 원칙에서 핵심적인 영역이 될 수가 있겠죠.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부관. 부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 이런 걸로도 적용이 많이 됩니다만은 부관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겠죠. 부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두 가지 영역을 살펴봅니다. 부관, 우리가 주된 행정행위, 주된 행정작용에 있어서 부수되는 부과된 종된 규율,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관에 이제 혹이 붙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정작용을 하면서 이 부관을 하나 딱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혹을 딱 떼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쟁점으로 부관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독립해서 쟁송이 가능하냐, 독립 쟁송 가능성. 그래서 독립적으로 취소 가능하냐, 독립 취소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부관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뭐 소송 요건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 본안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혹불이허가하면서 이 혹을 독립적으로 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뗄 수 있도록 다툴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툴 수 있도록 본안 판단이 들어갔다 했을 때 독립해서 취소시킬 수 있느냐, 그쵸? 뭐 이런 문제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잘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좀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